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교육 과정 10회차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1 SNS에서 현재 핫한 제품을 발견하는 방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의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란 특정 카테고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 활동하며 발언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때 인플루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신뢰감 있게 인식시키는 활동으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발언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A씨는 SNS의 생중계로 한국 화장품 아이섀도우를 설명하자 30만에서 60만 명이 시청하였습니다. 한 달에 제품 판매로만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루언서가 어떠한 제품을 소개할 경우 그 제품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신뢰감 있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션 관련 제품 소개를 올리면 100만 명 이상 시청을 하는 인플루언서 B씨는 신발을 홍보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는 이유는 이 인플루언서가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인플루언서의 한마디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제품 판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표시를 하는 것은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제품을 소개하면 완판을 이어가던 CC는 그의 팔로워의 항의에 대처를 하지 못하여 최근에는 영향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자신만으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 팔로워의 항의에 뭔가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인성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영향력을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항상 발언이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심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의 수에 따라 몇 가지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나노 인플루언서는 1만 명 이하에 해당됩니다. 초기에 진행한 어떤 크리에이터들이나 주로 수천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SNS 이용자나 유튜버들이 이에 해당되고요. 아마 가장 많은 수의 인플루언서가 나노 인플루언서에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노 인플루언서 역시 영향력 면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매크로 인플루언서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추종자를 몇 명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더 매력적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를 의미하고요.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거나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점은 메가 인플루언서인데요. 보통 100만 이상이면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셀럽, 유명 크리에이터 등으로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게 이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치를 구분으로 나눈 수치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이걸 나누는 기준도 각각 다 다르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로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단계를 나눈다는 것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대행을 운영하면 체험단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체험단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 사실 둘은 접근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체험단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시키는 것이고, 대부분 체험단 마케팅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 카테고리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내 블로그 지수가 높은 경우도 있고 내가 1일 방문자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정 카테고리나 어떤 발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체험단 마케팅을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혹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얼굴에 대고 사진을 찍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대고 얼굴을 찍는 행위가 카테고리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체험단 마케팅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플루언서를 찾아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인플루언서는 어떤 카테고리나 서비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이나 발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경우 자신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존 제품들보다 USP가 뛰어난 제품이 많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많고 경쟁 제품 대비 USP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에는 답글이 많이 달리게 되는데, 보통 후기나 리뷰를 올릴 경우에 답글에서도 USP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글에서는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찾아 마케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USP가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플루언서에게 제안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서칭, 기준, 제안, 홍보, 관계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칭은 인플루언서를 찾는 과정입니다. 연예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카테고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인플루언서에게 소개하고자 할 때 서칭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서칭하는 게 좋습니다. 탈모 샴푸를 예로 들었을 때는 탈모 샴푸를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유튜버들도 찾아보고 어떤 해시태그 속에서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서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때는 댓글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제품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점으로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준입니다. 이렇게 서칭된 많은 인플루언서들에게 모두에게 다 우리가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제안하면 좋겠지만 스타트업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울리는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경쟁자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가지고 소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얼마나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포스팅과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팔로워들의 댓글을 보고 판단을 하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인플루언서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놓고 보다 더 높은 기준에 있는 사람부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안인데요. SNS에 다이렉트 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제안이라고 합니다. DM을 잘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때로는 인플루언서에 따라서 리워드, 보상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인플루언서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순위가 높은 순부터 제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인데요. 인플루언서에 따라 때로는 제품과 서비스가 좋아서 호의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리워드와 보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홍보 가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홍보 가이드에는 너무 과한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리뷰로 단점도 소개를 해야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인플루언서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홍보 가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인플루언서와 어떤 제안을 통한 홍보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유지와 관리를 통해 영향력을 이어간다면 인플루언서의 홍보는 끝났지만 인플루언서 자체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SNS 해시태그를 통해 인플루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특정 해시태그 상단에 있다고 해서 모두 인플루언서인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분류하는 서칭 기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서칭 기준 과정은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그 사람의 포스팅이나 팔로워의 댓글을 보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다음은 유튜브 검색을 통해 인플루언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찾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고요. 특정 키워드의 인플루언서를 찾아 기록을 합니다. 체험단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다시 제품명으로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10명, 20명의 어떤 체험단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의 재생 목록이나 동영상을 살펴보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는 제품에 대한 주소가 보통 상세 설명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찾을 때는 영상 댓글 등을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추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는 부분 유료이지만 키워드별 인플루언서의 순위와 조회수, 구독자, 평균 조회수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널 통계, 시청자 분석, 동영상 분석 등 유료 버전을 이용할 경우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 부분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찾을 때는 꼭 이러한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를 검색을 하고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인플루언서와 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에는 USP가 뛰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얘기하는 글이나 영상 속에서 불만, 소망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구에 주목을 해서 그 인플루언서의 발언을 기록한다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 속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도 실습이 있는데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아이디어 제품 10가지를 발견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어떤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를 찾고 그 인플루언서가 그 제품의 어떤 USP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가 SNS 인플루언서인지 유튜브 인플루언서인지, 그리고 그 제품은 어떤 것인지를 10개 정도를 찾아 분석하면 보다 USP가 뛰어난 아이디어를 만드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1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아이디어를 발견하셨나요? 꼭 한번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1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좋은 아이디어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록한 모든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한 아이디어 중 정말 괜찮은 생각이 있으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단계를 통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